스매싱은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공을 치고 스텝을 한 개를 더 밟으면 이미 공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란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위 스매싱 스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매싱 할 때 스텝은 6박자 그리고 5박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클리어 칠 때는 7박자도 있었어요. 근데 스매싱은 빠르게 공을 타고 하고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6박자 또는 5박자, 이 두 가지 박자로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6박자 스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은 이런 식으로 6박자,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6박자. 그리고 5박자 스텝은 발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포핸드는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그대로 착지 후 다시 돌아오는 게 5박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왼쪽은 5박자로 뛸 수 있는 스텝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른쪽처럼 발을 바꾸지 않고 사이드 스텝으로 그대로 뛰어서 착지하고 발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스텝.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왼쪽은 5박자로 뛸 수 있는 스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호인분들이 준비 위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꼭 중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하나, 둘로 섰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위치까지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가서 스매싱을 때렸는데 하나, 둘로 들어왔을 때 가운데까지 들어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여기서 이제 바로 스타트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멀리 가서 뛰었으면 여기서 바로 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꼭 중간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중간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거기서 준비를 바로 하고 다음 볼을 칠 수 있는, 바로 차고 나갈 수 있는 스텝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나갈 때 그리고 왼쪽으로 나갈 때 스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타점을 오른쪽에 둔 상태로 공을 쫓아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이 올라가는데 타점을 왼쪽에다 두고 이렇게 미리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상태로 쫓아가서 마지막에 발이 바뀌면서 공 위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두고 타점을 두고 스텝을 밟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오른쪽은 오른쪽에다 두고 가다가 마지막에 발이 바뀔 때 타점이 살짝 몸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왼쪽에 두고 가다가 발이 바뀌면서 공의 위치가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긴 스윙을 할 때도 있고 짧은 스윙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이 여유가 있냐 여유가 없냐에 따라 이제 스윙을 하는 게 달라지는 건데, 제일 하면 안 되는 거는 가서 이 스윙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스윙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옆구리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게 되면 강한 파워를 낼 수 없을 뿐더러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스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팔로우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을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6박자 스텝 먼저 오른쪽만 보여드릴게요. 자, 3개씩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조금 공이 여유가 있을 때 뛰는 게 6박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공이 조금 더 빠르게 왔을 때 내가 스텝을 발을 못 바꾸는 상황에서 뛰는 5박자 스텝 알려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처음에 발을 바꿔서 스매싱을 때릴 때랑 발을 바꾸지 않고 스매싱을 때릴 때랑 스윙의 차이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제가 발을 바꿔서 스매싱을 할 때 스윙하는 것과 발을 바꾸지 않고 스윙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공이 여유 있고 없고에 따라 스윙의 길이를 다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꼭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 스윙이 짧게 해서 임팩트를 주는 게 더 편하면 스윙을 조금 짧게 하셔도 되고, 스윙을 길게 해서 때리는 게 내가 임팩트를 주기 편하다 그러면 길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꾸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스타트를 해서 발을 바꾸려고 했는데 공이 생각보다 빨리 왔을 때, 준비, 시작. 바꾸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왔을 때는 발을 못 바꾸겠죠. 근데 내가 발을 안 바꾸고 빨리 가서 짧은 스윙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공이 내가 간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발을 바꿔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이런 식으로. 공이 오른쪽에 있지 않고 내 얼굴 앞에 있을 때는 발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발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발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발을 안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요상한 자세가 나오니까 이 위치에 따라 발을 바꾸고 그리고 또 발을 안 바꾸고 요거를 잘 선택해서 스텝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도 6박자로 타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편안한 스윙과 6박자로 스텝을 밟아주시면 돼요. 스매싱은 7박자로 준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빠르게 공을 치고 스텝을 한 개를 더 밟으면 이미 공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박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5박자는 오른발을 빼서 바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를 해주고 깽깽이를 뛰는 게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를 해주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오른발만 빼서 발을 바꿔주는 스텝. 라운드에서는 이 스텝이 한계가 있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바꾸지 않는 스텝으로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라운드에서는 빨랐을 때도 발을 바꾸는 스텝과 발을 바꾸지 않는 스텝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왼쪽이잖아요.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이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라운드 스텝은 공이 왼쪽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있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어깨를 뺀 상태에서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어깨가 회전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을 왼쪽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공이 많이 안 갔을 때도 내가 조금 움직여주고 공이 많이 가면 조금 더 많이 가주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충분한 회전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강한 스윙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점프를 해서 타점을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라운드 쪽은 많은 분들이 밀리는 이유가 대부분 어깨를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면을 보고 마지막에 어깨를 돌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스텝을 밟아주시면 안 그래도 밀리는 볼을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이 낮다 싶으면 정면을 한번 봐주고 정면을 봐주고 그 다음에 바로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하나 둘 셋. 어깨를 많이 돌릴 때는 내가 여유가 많이 있었을 때만 어깨를 많이 돌려주시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여유롭게 하고 한 번은 여유가 없는 볼을 보여드릴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정면 봐주시면 돼요. 땅 땅 땅 이렇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잘 보시고 공이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이 어깨 회전하는 반경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매싱을 강하게 때리고 싶은데 힘을 실을 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강하게 때리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매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래로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누르기만 하게 되면 이 힘이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야구 선수가 공 던질 때를 생각을 하면 야구 선수가 손목을 밑으로 써가지고 아래로 던지지 않잖아요. 쭉 길게 뽑아준단 말이죠. 그런 원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스매싱을 때릴 때 저 뒤에 엔드라인까지 스매싱을 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타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윙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려고 대부분 스매싱을 강하게 누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주는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스매싱을 엔드라인까지 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대로 밀어 넣어준다. 자, 이 방법은 내가 스매싱을 때릴 때 힘이 잘 안 실리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힘은 잘 실리는데 준비가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스윙을 여기서 이만큼 할 거를 힘을 요만큼까지만 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스윙을 끝내주는 거예요. 스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힘을 주고 힘을 풀라는 겁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준비가 늦으시는 분들은 상대가 이미 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스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공을 쳤으면 나는 이미 뭐 가운데든 가운데 좀 못 미치든 훔쳐주셔야 되는데 상대방이 공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윙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신 분들이 준비 동작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힘 전달을 여기까지만 해주는 연습. 다시 한번 여기서 이런 느낌, 여기서 이런 느낌, 한 번 더 여기서
이런 느낌. 이렇게 때린다고 해서 결코 약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준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스윙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만의 타이밍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이 다 달라요. 코치님들도 스매싱 때리는 타이밍이 다 다르고 동호인 분들도 개개인마다 스매싱을 때리는 타이밍이 다 다른데, 저는 어떻게 스매싱을 때리냐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스매싱을 세게 때릴 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마지막 오른발을 딛고 나서 제가 조금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저는 웬만하면 가지지 않고 스매싱을 타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서 빨리 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동하면서 타이밍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탕탕탕, 이런 식으로 내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점프를 뛸 수 있는 타이밍.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내가 오른발을 딛자마자 스윙이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점프를 먼저 뛰거나 점프를 늦게 뛰거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저만의 이제 스텝으로 타이밍 맞추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공이 떠 있을 때 내가 점프를 뛰는 게 아니고 공이 떨어질 때 내가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 떨어지면서 나는 올라가고 요렇게 나와 공이 부딪히게 되겠죠. 원점프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떠 있을 때 내가 이 공을 쭉 올라가서 때리고 떨어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원점프를 할 때도 공이 떨어질 때 저는 그 타이밍에 올라가면서 스매싱을 때립니다.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만의 스매싱 타이밍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두 가지 타이밍을 보여드릴 거예요. 떠 있을 때 올라가는 거,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잘 구분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떠 있을 때 내가 올라가는 거. 시작. 자, 이게 떠 있을 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떨어질 때 내가 올라가는 거. 준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프를 높게 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스매싱을 많이 때려요. 그래야 저는 상대방이 받기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타이밍으로도 스매싱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점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탄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밍으로 스매싱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 보면은, 유명한 선수들 보면 점프 이만큼씩 뛰고 탄력이 엄청 좋고 동호인분들 중에도 점프 막 엄청 높게 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떠서 덩크하듯이 눌러 찍어 주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탄력이 조금 안 좋거나 점프력이 조금 낮거나 저처럼 그러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최고점에서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타이밍에 점프를 띄워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팁은 스매싱 때릴 때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시는 분들,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윙이 늦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에 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이 올라오면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업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힘을 빼시려면 일단 그립에 이 전완근의 힘부터 빼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가 약간 좀 오버해서 이렇게 완전 헐렁헐렁 거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당겨주시면 돼요. 팔꿈치를 뒤로 빼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업이 돼서 스매싱을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업된 자세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팔꿈치가 저는 떨어져야 힘이, 그래도 이 승모근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손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빼준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스윙 자체가 이 상태에서 조금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자마자 스윙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전에 마지막 오른발 딛고 바로 스윙 나올 수 있게 그 타이밍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타이밍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힘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약간 너덜너덜하게 스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덜너덜하게 이런 느낌.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냥 몸에 아예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해주다가 조금씩 힘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실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너덜너덜하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 하다가 세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전완근에 힘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팔꿈치를 너무 높게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준다. 자, 세 번째는 딛자마자 바로 스윙이 나온다. 1번 자세를 하자마자 바로 스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힘을 빼고 스매싱을 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강 운동,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스매싱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보강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점프를 뛰면서 스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프를 뛴 다음에 타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켓을 일단 뒤로 한번 빼주시는 거예요. 이게 준비 자세예요. 준비 자세.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서 여기까지만 스윙을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스윙을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준비. 이거를 연속으로 20개, 30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10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느낌으로 칠 때, 올라갈 때 스윙이 끝나고 내려올 때 같이 뒤로 떨어지는 연습. 탕탕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하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언제 쓰이냐면, 자, 올려주면 올라가는 타이밍.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 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지금 알려드린 연습법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타이밍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스매싱 스텝과 스매싱 할 때 힘을 빼는 방법, 그리고 강하게 때리는 방법, 빨리 준비하는 방법, 타이밍 잡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배워봤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스매싱에서 한 번에 다룬 이유는 많은 분들이 레슨을 할 때 이런 점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스매싱 영상에 다 담아봤습니다. 내용이 많고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안 될 때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하신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